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머니 캐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40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서 서둘러서 녹화를 하고 또 경기도 보면서 또 장도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장세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곱이 넘겼다라는 것들만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동안 트럼프가 치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의사결정을 갖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릴 건지, 또 이번 주말에 확실한 또 MOU 체결, 또 종전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원치 않는 거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도 많이 선반영되어져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상당히 많이 괴롭히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매크로적인 환경들이 우리가 좀 안정적이 가는 데이터가 나올 때, 어지간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진행하고 있는 마스크 프로젝트라든지 마누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 진도 나가는 것들이 6월 말부터 이제 MOU 체결을 지난달에 했으니까 구체적인 진도가 나가는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서 가야 되고 일단 우리가 7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열심히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할 짓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계속 하는데 살릴 건 살리고 이제부터 조금 우리가 노력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FOMC 그날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또 전략을 펼쳐나갈 종목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종목이 사실은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하이젠 RLM, 뭐 파마리서치는 지금 보상병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하이젠 RLM은 완전히 어때 병상에 누워가지고 말입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막 몰빵을 치거나 그랬으면 우린 절대 이 종목에 대해서 구출 작전 자체를 갖다 고민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설명드릴 거고요. 딱 구할 때가 되면 구해지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뭐 안 좋은 종목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안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포트폴리오 종목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은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야기 드릴 만한 건덕지가 있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안 좋은 거 자꾸 맨날 리뷰하면 뭐 할 겁니까? 별로 할 얘기도 없는 것들. 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죠.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진행해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상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 우리가 3년 동안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했어요. 예, 존재했죠.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가 치고 올라와서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케이스도 있고 수익을 내는 케이스도 있고 안 올라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평단을 낮춰서 또 살려내는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작년만 해도 테크잉 안 올라간다고 또 얼마나 또 난리치셨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결론은 보세요. 그때 넘어가고 지나고 나니까 엄청 또 올라왔잖아요. 자, 그런 것들 생각하면 또 억울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손실을 안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런 것이 유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그래서 저는 인내심 이런 표현도 쓰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시장은 원래 그따위예요. 그러니까 늘상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려니 하세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려니 하시고, 그죠? 우리가 알아서 때 되면 또 손 써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들을 갖다 A to G까지 다 우리가 재미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시간은 우리한테 충분히 있어요. 당장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목숨줄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대체적으로 보면 투자를 하는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눈치 있게 할 건 눈치 있게 하고 버텨줄 건 버텨주면서 또 그러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진짜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뭐 이상한 또 증세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중간중간에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달 우리가 추정 거래하는 스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찍혀 있는 숫자만 보세요. 6,900과 8,200 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8,200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고점 찍고 있는 것도 있잖아. 이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8,200 이상에서 수익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뭐 수익 실현하는 구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늘 같은 날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그 점을 좀 생각해서요. 그러나 당장 뭐 7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깔아뭉갤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200 이상에서 놀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지. 아니면 뭐 마감 선언이 이쪽으로 붙어든가 이렇게 하겠죠. 지난달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번 달 지금 어제 7,200과 8,200 요 사이였잖아요. 근데 윗단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항상 존재하는 거지만 저 스펙 안에서 움직인 건 분명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 체크해 주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준치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월간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볼 거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건 전고점 이상 올라갈 때까지 이거는 홀드한다. 사실은 이런 거죠. 제가 잠정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우리가 들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또 금방 또 우리가 정리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8월 15일 그 전까지는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원하는 목표가는 제 개인적으로는 40만 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만 원 정도까지만 일단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가 왔다, SK 스퀘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올해 들어서요, 두 종목 갖고 그 벤치마크만큼은 다 따라서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잘한 거 아닙니까? 이걸 다 땄어. 그죠? 기억이 나세요? 그죠? 야, 우리는 그레이트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SK 스퀘어로 수익 냈죠. 요거 올라가는 거.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또 하이닉스 갖고 수익 냈고, 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갖고 또 수익을 냈었고, 뭐, 두루두루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올해 1월 달부터 여태까지 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잘 만들어 오고 있다.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포지션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개인적인 전략의 설정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오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전 뭐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매물대 들어오니까 살짝 매물이 좀 들어오는데 이건 그냥 버텨줘야 돼요. 아시겠죠? 리노공업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 매물대 통과하는 이 양봉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드리블 가시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수익 내기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들고 있는 기간도 있고 우리가 이 어려운 장에서 말입니다. 이거 들고 있었는데 요걸 못 버티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홀드된 거. 지금 전공정 쪽으로 돈이 다 갔어. 그래도 수공정으로 넘어오잖아. 그러면 여기 돈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니까. 여기는 왜 안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다 돈이 뭐 PSK니 뭐 이쪽으로 다 날라갔어. 그냥 원이 가입해서. 우리가 원이 가입해서 그렇게 자주 거래를 했는데 한 널뛰기도 합니다. 상한 거쳤다가 막 마이너스 15 갔다가 막 다시 올라갔다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쪽 들어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좀 잠잠할 때, 그리고 뭐 어쨌든 한쪽에서 열광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가 열광하면 이쪽이 잘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들어올 거다. 좀 기다려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7월 달 사이에 수익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받쳐주잖아요. 수급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 SM 같은 경우도 오늘 별로 인기가 없고, 그런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올랐다 내렸다 눈치 엄청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괜찮아요. 하방 들어와도 우리 비중 10%야. 하방 들어와도 여러분 이쪽 하방이잖아요. 이 사이 들어오면 우리 비중 확대해주면 되고 위로 치고 올라가면 땡큐하면 돼요. 롱숏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롱숏 플레이로 할 거예요. 자, 이스페타시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 돼 지금. 요거 이스페타시스 여기가 밸류가 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택이나 이쪽은 지금 그냥 사람들이 또 그런 거지. 또 블라인드 머니 거기서 막 열정적으로 파이팅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높게 나온다. 그게 좋은 건가? 우리가 무너져도 살릴 수 있는 것들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M 오늘 같은 날 인기 없겠지.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 버텨준다라고 하면
그냥 있어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런 거는 이렇게 올라왔다 좀 꼬리 달고 내려오다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는 기다려주는 걸로 하도록 하죠. 10만 원 정도까지는 봐야지. 10%만 먹자. 8에서 10%만. 많이 욕심내지 맙시다. 여기 매물대 있는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야. 이분들은 엄청, 뭐, 사실 우리랑 비슷한 상황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겠죠? 우리는 약간 낮춰놓은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분들 같은 매물이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9, 8에서,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 이제 10만 원 조금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마디가 아니겠어요? 10만 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마디가 수준에서 기다려주고요. 빨리 현금화 시켜가지고, 하이젠 2등병 구하는 쪽으로, 자금을 또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 자리 잡았어요. 보이십니까? 저는 자리 잡았다고 봐요. 자, 요거는 치고 올라가면 무식하게 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죠. 요것도 분명히 이제 주파수 경매 뭐 저쪽 하면서 같이 올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공급하고 있는 실질적인 매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광 트랜시버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RFHRC가 같이 움직이면서 움직였을 때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남아있다. 그렇다고 뭐 높게 보냐? 그건 아니야. 한 번에 세게 여기. 근데 요 사이에 요 정도면 거의 수익률 30% 나온다?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위에까지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FHRC 할까? 이거 할까? 둘 중에 고민이야,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는 지난번에 RFHRC 해가지고 조금밖에 못 먹어서 요번에 이거 했는데, 제 선택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결과물이 나오면 알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여러분들 알테오젠은, 그래, 그냥 냅둡시다, 네? 아시겠죠? 이거 뭐 여기서 들고 있는데 우리가 뭐 걱정이야. 여기만 통과해주면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예, 될 겁니다. 안 돼도 연말까지 간다, 내가 화가 나서라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제대로 먹어야지, 먹으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게 몇 개월이야, 지금. 한 달, 두 달, 지금 세 달째 되고 있는데 말이야. 몹시 앵그리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될 미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장대 한번 치고 들어오는 거, 요게 나와야지 얘는 또 화이팅 하고 가는데, 이거 들어와야 되는 이 시그널. 이게 보이세요? 예, 이제 요 시그널 같은 게 들어와야 돼. 이건 아니고, 이 시그널로 들어오진 않을 거야. 치고, 이렇게 눌렸다가 위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막 갭 상승하면서 뽕 치고 올라가는 거 나와야 되는데, 그날까지는 그냥 기다려주세요. 눌리면 조금 더 비중 확대하고 평단 조절해주고, 지금 할 때는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답 나와. 라고 보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HD 건설기계 오늘 뭐 저 재건주 잠깐 올랐다가 아침에 뭐 장난치나 그냥 살려면 사지. 이 전조전들 하기는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아닌 건 아니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체크업 한 거 있어요? 저는 비중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요. 다만 지금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체크 그냥 30%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낮춰서 제대로 한번 또 가는 거죠. 현대건설 비중 확대 쪽으로 가려고 해요. 사실은. 왜? 현대건설이 이하고 지금 갭이 있잖아요. 조금 더 벌어져 있거든. 그래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볼만 드리고요. 현대건설도 요 모양하고 똑같아. 오늘 일봉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 터지면 여기까지 가. 여기. 그죠? 이 갭은 다 채운다고. 오늘 하락한, 이거 다 하락한 게 뭔데? 그죠? 전쟁이 계속되는 이런 연병 이러면서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시작한 자리는 여기고. 그럼 뭐 시작한 자리에 다 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종전 이러면 이거 정도면 요건 아니고 적어도 뭐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였겠어요? 예. 13에서 18 갔잖아요. 6 나오네? 그러면 할 수 없지. 13에서 18 갔는데 여기서도 보면 14니까 19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그렇게 보고, 현대건설 좀 우리가 평단이 좀 높으니까 조금만 더 낮추죠. 지금 비중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만 5%더 업사이드 넣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비중 확대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기술적으로
이 월요일 날 정도가 요 자리가 뭡니까? 뭐 하는 자리예요? 예, 비중 확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정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갭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낮춰서 수익은 또 극대화 시켜야 되는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마 리서치. 예,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비중도 올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비중 제가 볼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만 더 올려주면 지금 맞춰야 되는 게 여기죠. 32만 5천 원짜리 있잖아요. 요 자리를 맞춰야 되는 계산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맞추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제가 오후까지 수급 체크한 다음에 답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래서 올리고 나서 저 32만 5천 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다시 비중을 갖다, 그러니까 비중이 한 70%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확 줄일 겁니다. 여러분, 비중 얼마까지 줄이게? 20%까지 확 낮출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야지 현금 생기지. 그래, 어떻게 돼요? 다른 거 해야지. 이거는 이등병은 조금, 글쎄, 휴가 보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전략을 펼치는 쪽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32만 5천 원은 금방 올 것 같고, 나머지 한 뭐 20% 정도는 남겨뒀다가 더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억울하니까 수익을 또 내는 걸로 전략을 가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오늘 좀 보세요. 나 30만 원이잖아. 자, 35만 원이잖아. 그렇죠? 이해가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정도 32만 5천 원 라인 맞추는 거 계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에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이건 애프터 마켓도 가능하니까 좀 시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이젠 RM, 이거는 이제 이등병, 부상병, 그죠? 완전 입원해 있는 건데, 여기 뭐에 매수하신 분은 우리가 알잖아.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려왔는데, 이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회사 뭐 일일이 거론하기 쉽지는 않고 최근 어쨌든 그 부분 어느 정도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매크로 악화되면서 이때 정리했다니까 웃기더라고. 3만 원에 정리했어. 3만 2천 원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블록딜로 정리를 좀 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사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대주주의 원래 일신방직인가? 거기서 거래를 보유하고 있던 걸 거기 대표이사가 사갔어. 블록들도 이상한 블록들이죠. 이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 뭐지 저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 파악이 되고요. 이제 추가적인 뭐 글쎄, 이슈나 이렇게 답한 것도 아니야. 한 5%이 정도 정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단 기업은 왔으니까 중요한 건 여기야 여기. 이 4만 원짜리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위로는 안 볼래, 일단. 우리가 살리는 거잖아. 이거 현금화 시키려고 더 좋은 거 빨리빨리 해야 돼. 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봇 투자를 잘 못하고 있잖아. 아, 육두문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실 어떤 분도 걱정도 엄청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제 계산을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젠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도 52주 신저가도 나왔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진짜 안 좋은 회사야. 그래서 다시는 손절 쳐버리고 때는 거래 안 하는 걸로 하면 되겠고요. 지금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충분히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지금 3달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답이 나와야지. 그래서 손쓸 자리가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손쓸 시점도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만 6천 원 정도 우리가 평단 맞추는 그런 목표로 이제 했는데 오늘 조금 주가가 또 오르니까 36만 3천 원 정도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억울하잖아. 그래서 4만 원까지 보고요. 그 안에서 플레이 하는 걸로. 그러면 업사이드가 30% 정도 올라와야 돼요. 3만 6천 원대 맞추면요. 20% 올라오고 다시 10%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는 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로봇 테마 돌 때 잡아 돌릴 수 있는 내용 충분히 있고요. 오늘 근데 수급 내용이 아주 뭐 빵오퍼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FMC 앞두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FMC 앞두고 있으면 분명한 건 뭐 하겠습니까? 예. 로봇 테마는 바로 돌진 않아요. 금리 인간관계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FMC 그때 다음 주 목요일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참 친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친절한 케어맨과 함께 편안한 투자 생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